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첫째, 현장 조사 기법을 돈 주고 배우지 말라. 유튜브에도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주교빈입니다. 네, 벌써 여러분 10강까지 왔습니다. 오늘 10강도 전길봉 교수님 모시고 강의 열심히 들어볼 텐데요.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예. 네, 오늘은 벌써 공매 물건 현장 조사 10번째 강의예요. 그렇죠? 많이 왔습니다. 되게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습니다. 네. 아, 열심히 오늘도 한번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공매 물건 현장 조사. 네,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경매든 공매든 일반 매매 내가 사기위해서 현장에 간다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데 이걸 꼭 공매라고 생각하니까 현장에 간다 하니까 뭔가가 좀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불편을 팍팍팍 버리세요. 버리세요. 머릿속에서 팍팍팍 버리고 그냥 편하게 마음으로. 내가 연금이 한 1억 있어. 네. 대출을 내 무주택자인데 한 3억 나와. 네. 그런데 공매 물건이 5억에 나왔어.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아. 뭐 4억에 서서 낙찰 받으면 빙고, 떨어지면 에이 실망. 그렇게 이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공매 물건을 현장 가셔야지. 이게 뭐 공매 물건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 다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건도 볼 줄 모르고 물건 보는 법을 돈 주고 배우신 분들은요. 네. 공매하지 마세요. 그 공매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뜨끔한데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배운다는 의미가 이제 뭐냐면 그런데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모시고 갈 거니까 걱정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물건 보러 가는 거는 사람이 물건 보러 가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할게요. 네. 몇 번 가다 보면 당연히 습득하는 거고 네네. 거기에 어떤 수학 정석처럼 네. 정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공매 물건 현장 조사 기술이라는 겁니다. 많이 봐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공하는 좋은 오피스텔 조사하는 방법. 그 책 교재 보시면 65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층, 향, 구조 등 기본 사항이 좋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같은 층이어도 향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 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차 공간이 넓어야 하고 주차 시설이 좋아야 하고 기계 주차 시설이 있는 곳은 피한다. 관리 시설 시스템도 중요하다. 중앙 집중식보다는 개별 난방 등이 좋다. 세탁실 등 부대 시설이 있어야 하고 당연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로서 교통 여건이 좋아야 한다. 전용률이 높아야 하고 등기부에서 전용 면적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오늘 이번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뭐 있겠어? 네? 예를 들어서 네? 너무 좋은 말들이 많죠. 네, 맞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중요한 것들만 다 써놓으셨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보자들은 네. 이런 것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이 영상은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이고 교재도 무료로 드리잖아요. 파일로. 네. 어떤 교재?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유튜브에도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기술 네, 이 교재 파일 무료로 드리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거. 남들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걸 보시고 이 10줄은 안전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혹여나 네네네. 좀 더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까 무서서 네네. 관리비부터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관리비 부담이 없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떤 뜻이에요? 이제 오피스텔 사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매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을 수익률로 매입하시잖아요. 월세를 이제 가지고 생활하시거나 이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사시는데 세가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가 살 수는 없잖아요. 한 채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세를 들어온 사람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비싸면 당연히 세를 노하겠죠. 그렇죠. 네. 안 들어오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내가 쓰는 만큼 관리비 내는 것은 기분 좋죠? 내가 쓰는 만큼 내는 건데 뭐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네. 그런데 남이 쓰는데
괜히 내가 많이 낸다고 하는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죠. 네. 그 기분. 남이 썼는데 내가 많이 낸다는 느낌이 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냉난방 시설이지. 맞아요. 그죠? 나는 여름에 한 번도 안 썼어, 에어컨을. 네네. 내가 난방도 싫어. 네, 추위를 많이, 이렇게 많이 타가지고. 그럼 나는 관리비 적게 나와야지. 적게 나와야지. 네네. 그건 난 안 썼으니까. 그런데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기분이 별로야. 별로지,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연도가 2010년도예요. 2010년도. 오피스텔 건축법에 따라서 2010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2010년도 이전에는 중앙냉난방이었어. 쓰든 안 쓰든 막 갖다 틀어.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는 개별 냉난방이거든요. 그럼 내가 틀면 나오고 사용한 만큼 끄면 내는 거. 내가 쓰는 만큼만 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오피스텔 사실 때 기준을 연도를 건축물 관리장을 보고 몇 년을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거 있다. 그러면 중앙냉난방이 있었구나. 그럼 관리소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중앙냉난방인지. 그럼 당연히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주차 비용이죠. 네네. 주차 비용. 주차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월 얼마?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통 한 대 무료 아니에요? 한 집 한 가구당. 그런데 주차 시설이 안 좋은 곳은 주차비를 내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안 들어서. 돼, 사면 안 그럼 그러니까 주차비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실. 네네. 이제 공실 문제는 이제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의해야 되겠죠. 공실이 되면 마음이 허해집니다. 네. 내 마음도 공실이 돼요. 임대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공실이 되면 임대인의 마음도 공실이 돼요. 공실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관리비가 나가잖아요. 기본 관리비는 나가죠. 네. 공실이 돼도. 그래서 이제 그 공실된 기분 안 느껴보셨죠? 나중에 물건이 없었어 봐가지고. 건물 하나 갖고 계시다가 공실이 되면 네. 마음이 다급해질 것 같아. 그러죠. 예. 그다음에 막 이제 싸게 주거나. 독립 건물 같은 경우는 관계 없는데 네.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기본 관리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네. 안 좋지. 이번에 이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재건축 단지에 있는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재건축하면 상가는 장사를 그동안 못 하잖아요. 매출이. 공실이나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낙찰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비. 관리비 부담이 크면 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가 안 들어오면 공실이 된다. 공실이 되면 내 마음도 공허해진다. 공실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시세조사 원리도 한번 볼게요, 교수님. 그 이제 시세조사는 그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공매 물건을 현장 조사 가가지고 중개업소에 들어간다고 해요. 네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메토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상가가 아파트가 공매에 나왔는데 현장 조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님이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답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매에 나왔다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맞아. 현장 조사할 때는 그냥 매입하러 왔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임차로 왔습니다. 그게 그러면 손님이 진짜 임차로 오신 분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럼요. 자세하게 알려주죠. 자세하게 알려주지. 네, 자세하게 맞아요. 알려주지. 그 다음에 이제 시세조사는 하는 방법이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매도자, 이제 매수자 같이.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매도하러 왔다 간다면 한 4억 9천 정도 불러요. 시세가. 그래야 매물을 매수자를 맞출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러 왔다 간다면 5억 1천 정도 불러요. 더 높게. 높게. 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가격을 깎아줘서 좀 싼다는 그 느낌을 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현장 조사할 때는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을 두 개를 같이 따로따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남편은 매도자, 부인은 매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야 돼. 이게 현장 조사 기술입니다. 네네.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짓다가 이제 나쁜 일이 있었다. 그럼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나오니까 기사가. 그 다음에 이제 번지수 같은 것도 여러분이 그 이제 어떤 땅을 산다. 네. 그러면 그 번지수를 쳐봐요. 무슨 군, 무슨 리, 몇 번지. 네네. 그러면 그 전에 10년 전에 부동산 매매로 나왔는지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땅에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폐기물이 묻어 있어.
그러면 그 땅에 건물 못 짓잖아요. 네. 뭐 그런 정보, 인터넷 정보는 다 디제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정보를 꼭 봐라. 예. 체크리스트는 어떤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부동산 매입하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체크리스트 없이 가면은 그냥 눈만 보고 오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미리 공적 공부를 발급받아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뒤지는 정보를 다 뒤져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서 뭘 체크해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리스트가 있으면 네. 현장에 가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확인할 사항이 많아지겠죠. 네. 그 체크리스트가 몇 페이지 있습니까? 66페이지 있어요. 예, 60. 그리고 예, 있죠? 네. 예,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갔어요, 우리가. 예. 네. 현장에 갔는데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경매가 처음 나올 때 현장 가는 게 좋을까요? 경매가 나중에. 진행되고 나서 현장 가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좀 지나서. 첫 번째 경매 나왔을 때 가는 게 좋아요. 공매 나왔을 때.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중개업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오신 분이 갑자기 뭐 여기 물건 보러 왔다고 그러면 잘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님들이 계속 와. 그럼 눈치를 채지. 그러면 이제 이거 공매 물건 보러 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분칠전할 수 있거든요. 관리소도 그러고 이웃집 아저씨도 그러고 중개업소도 그러고. 그러니까 공매 물건이 나오면 맨 처음에 가가지고 현장 조사 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거. 자, 그럼 현장에 또 가서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주인 말은 믿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 네, 매물 조사에 대해서는 67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예. 이 그 부분도. 내용 잘 읽어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에서는 공매 물건 현장 조사에 대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네, 좀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첫째, 현장 조사 기법을 돈 주고 배우지 말라. 둘째, 현장 조사 기법을 모르신 분은 공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뭐든지. 네. 그런데 어렵다고 도전 안 하신 분은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 물건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마시고 10번만 가보시라, 현장에. 현장 10번만 가봐라. 예,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 비용은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가볼 때하고 두 번 가볼 때하고 다르네. 세 번 가볼 때가 달라요. 여러분이 현장 조사 10번만 해보시면요. 체크리스트 미리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네네. 아파트 같은 게 있으니까 10번만 해보세요. 압국수유당 국공기금 이건 배워야 돼. 이건 안 배우면 구별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부동산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습득이에요, 습득. 이게 그냥 습관처럼 부동산은 많이 현장에 가보시고 이게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도전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전문가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특별하게 뭘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현장에서 실천하고 몸으로 뛰어들고 이게 가장 좋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하실 때 괜한 돈 쓰지 마시고 시간 내셔서 자주 많이 가보셔라. 예. 네, 네. 그리고 체크리스트 꼭 작성하셔서 현장에 가서 많이 꼼꼼하게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공매물건 현장 조사 10강 오늘 강의 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교재 원하시는 분들 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네, 그러면 교수님 우리 인사할까요? 예.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